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구성 마무리했고요. 속전속결로 용산 집무실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행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4선 의원 김학용 의원, 안녕하세요. 주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학용입니다. 네. 국회로 오랜만에 돌아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죠. 국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국회가 좋은 게 아니라 예.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네.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정치에서 좋은 나라 만드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유세도 하고 그랬는데 안성 이렇게 누벼보고 이번에 선거 치러보니까 지역의 민심은 어땠습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정권 심판이죠. 사실은 이 정권이라는 게 한번 잡으면은 보통 국민들이 두 번,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밀어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랬죠. 이번에 이렇게 정권이 바뀐 것은 정권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 우리 당이 많이 된 것도 이런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은 뭘 더 해달라, 이걸 더 해달라 많은 주문을 받았을 텐데요. 네네. 근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당선인이 용산 시대 열겠다 이렇게 가면서 모든 이슈가 여기에 좀 쏠려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당내를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돼서 누리는 가장 큰 프리미엄 중에 하나가 청와대 아닙니까? 네. 구중국월 청와대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청와대라는 데가 사실은 솔직히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 청와대에서 밥 한 끼만 먹고 나와도 벌써 나올 때 왠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데 실패를 하고, 그리고 뭔가 구름 위에서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원인을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거의 청와대를 안 들어가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경호 문제라던가 이런 거로 다 해서 약속을 파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키는 거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다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두를 일이냐, 이런 좀 이견도 있는데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 당선인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청와대 문제는 모든 대통령들이 공약을 했고 대부분 대통령들이 그리고 이제 공약을 해서 그분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그 공약이 동의를 받았다는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너무 속전속결이지 않냐, 또 아니면은 또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공약이 아니고 오랜 기간 녹익은 공약이기 때문에 준비가 그렇게 안 된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그런데 광화문 시대에 광화문은 공약을 했는데 용산은 안 했잖아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결국 공약의 포인트는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거죠. 물론 광화문으로 갔으면은 더 100점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으로 못 가는 이유가 국민들에게 끼치게 될 불편이라든가 또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안 가는 거지, 대통령이 일부러 광화문이 갈 수 있는데도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대통령의 그런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루빨리 좀 용산 시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방위원장도 오래 역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용산시대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이해가 깊으실 것 같은데, 자, 네. 광화문보다 용산이 낫다. 왜 용산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이제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광화문은 여러 가지로다가 경호에 취약을 하고 네. 또 그리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들이 그쪽에 있는데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용산은 아시는 것처럼 그 국방부 자체가 군사 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 벙커가 다 있어서 네. 그 안전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그 군사보호구역으로다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그 국민에 대한 피해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국방부도 이사가고 합참도 이사가고 연쇄적으로 이사가야 되는데 이거 안보 공백 우려하는 분들 많은데 괜찮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이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군사적 대응은 합참이 주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참이 바로 옆 건물로 옮기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가 그게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이 되면은 한미연합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여유 있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이사 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남태령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사 가는 데 있다고 무슨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고 그런 안보 공백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직 합참의장들은 이렇게 반대한다고 성명서도 내고 그랬대요? 그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또 네. 찬성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거지 그분들이 국방부로 옮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걱정을 좀 담아서 네, 네. 뭐 이사하고 그럴 때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8804님께서 청와대 나오는 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다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하고 맞닿아야 할 겁니다.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7305님 윤 당선자가 용산에 가면 정말 국민하고 소통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1501님 옮기는 거 이해합니다. 천천히 제대로 옮기자는 겁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다. 그런데 이건 의지 문제 아닌가요? 아니 뭐 다 국민들 입장에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네. 막 국민들 걱정에는 좀 충분히 잘 참고해서 하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그 윤석열 당선자랑 그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이렇게 뵐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도 같이 하고. 네. 그 아마도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민과의 소통 문제는 네.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격 자체가 솔직 담백하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 아주 소탈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처럼 그 앞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네. 주변 시설을 정비해 가면서 네. 또 기자들과의 언론을 소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과 가장 친숙한 네. 그런 대통령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탈하고 국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리라. 네,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 그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 뭘 도와주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 예비비도 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 어찌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게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도 자기 정부가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충분히 네. 전 도와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가 다 꾸려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하고 좀 닮아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오히려 그 다양한 인재들을 이번에 등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그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닮았다는 네. 그 지적을 받는 그분들 네. 제가 잘 아는 분들이지만 네. 능력이 출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임 소위 저희와 당파를 다르게 했던 그런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도 지금 많이 등용했지 않습니까? 박주선, 김동철, 김병준, 또 김한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선은,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전혀 생소한 분들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선은 의미가 있고, 네. 결코 이명박 정부와 닮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민주당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용산 집무실 이전 말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 어떤 이슈, 어떤 정책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이행할 것인지, 네. 그런 문제들이고요. 또 네. 인수위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비전과 철학을 어떻게 그 다음 정부에 담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인수위에서 이제 다뤄야 되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5월 11일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출범하는 데 필요한 조직 개편이라던가, 네. 또 그 총리를 비롯한 장관 임명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 교체한다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분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정말 잘해야죠.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잘하지 못하면은 바로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리 당략을 떠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정치, 그리고 국격에 맞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그런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는 여소야대인데다가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김학용 의원 같은 분들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역할을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